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다시 거지처럼 살아보라고. 카렌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카렌, 너무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넌 내가 준 기회를 걷어찬 거야.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전화기 너머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34년 동안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던 그녀. 그리고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며 마주한 진실.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유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들은 그녀가 이룬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를 키운 양부모는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만들어준 인생을 잘 살아야 해. 양어머니 카렌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없고 오직 기대와 요구만이 있던 삶. 그렇게 유진은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공부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카렌은 한 번도 사랑한다 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 찾는 것. 2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던 날,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주할 때가 됐어. 손에 쥔 서류 한 장. 입양기관에서 어렵게 받은 친어머니의 마지막 주소가 적힌 서류였습니다. 강미정 56세 서울 종로구.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게 될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벽면에 적힌 한글들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어릴 때 배운 한글은 잊지 않았구나. 긴장된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종로로 가주세요. 한국어로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서울 종로구 국밥집 앞에서 가게 문 앞에 도착하자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민의 국밥, 허름한 간판이 걸려있는 작은 식당,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주방 한켠에서 한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국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일까? 유진은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녀는 유진을 알아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외면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유진은 결국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낯선 대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치국밥 하나 주세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굵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손이었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유진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의 그릇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국밥이 입에 맞아요. 네, 맛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유진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예요. 당신의 딸 유진이에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보는 걸까요? 유진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녀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말자.
그녀는 다음 날 다시 국밥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꼭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밥집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쳤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유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던 손, 주름진 얼굴, 그리고 한 손님에게 밝게 웃으며 국밥을 내어주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만남이었지만 정작 어머니 앞에 서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가 준비해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비운 후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호텔 방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친어머니의 기록.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혹시 어머니에게 나는 이미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국밥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골목은 분주했습니다. 가게마다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상인들, 그리고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까지. 유진은 가게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마디 하나하나의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유진은 어제처럼 조용히 주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한 뒤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재료를 꺼내고 국물을 뜨고 밥을 퍼담는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10년 넘었지.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도 꽤 됐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아이를 입양 보낸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 있었지.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떨리는 감정을 애써 다잡으며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고 싶지는 않으세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는 국물이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찾을 수 없는 줄 알았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 말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국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유진은 조용히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쁜 듯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어릴 적 찍은 사진과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봐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남긴 한마디를 끝으로 유진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문을 닫고 조용한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난 가게 안은 적막했습니다. 유진이 남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천천히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속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천천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맴돌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9년 전 그날도 이렇게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어린 유진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내야만 했던 순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던 순간,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할 수 없었던 시간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꼭 쥔 채 어머니는 오랫동안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한편 유진은 호텔 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넨 봉투까지. 이제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등을 돌리지 않기를. 유진은 다음 날도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녀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움직였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유진을 알아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난 뒤 그녀는 분명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듯 주방 한쪽에는 포장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더니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좀 쉬려고. 유진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가만히 국밥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어머니는 움찔하며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눈을 마주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두고 간 후로 뭔가 변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주방 조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진이가 맞다면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엄마 노릇할 자격이 없어. 그 말에 유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30년을 기다려 만난 어머니가 이제 와서 늦었다고 말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진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족과 함께 했는지 나는 몰라. 이제 와서 너한테 어머니인 척할 수 없어. 유진은 갑자기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찾으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게 미안해서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는 뜨거운 국물이 끓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서 맞아. 너무 미안해서 내 인생에서 널 지운 거야. 그렇게라도 살아야 버틸 수 있었어. 유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상처받았지만 어머니 또한 그 세월을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가게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유진을 떠나보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유진은 매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익숙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둘 알아가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국물까지 깔끔하게 치우고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떠주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살아온 삶을 들을수록
유진은 더욱더 그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녀도 어머니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내일도 올게요. 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그것만으로도 유진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어머니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국밥집에 도착한 유진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급히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가게 옆갑 한 대를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게 정리하시더니 한동안 쉰다고 하시던데 어디 가신다고는 안 하셨고. 그 순간 유진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유진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다시는 찾지 말라는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가 남겨둔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사진 속의 미소가 유진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어머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유진은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여기에 계셨는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쉬신다고 하긴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네. 국밥집 옆 갑 한 대를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던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무릎이 좋지 않다고 했고 관절약을 자주 사가던 곳이었습니다. 유진은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약을 사가시던 순미 사장님,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약사는 유진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셔서 약을 많이 사가셨죠?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가게를 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피하려고 떠난 걸까?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입양기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관의 담당자는 유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찾고 계신 건가요? 유진은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입양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죠.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양 기록을 다시 확인하려 했다는 것은 그녀 역시 유진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신을 떠났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산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지만 오래전에 살던 곳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부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왜 떠난 걸까?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왜 또다시 멀어지려 하는 걸까? 그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유진을 원망하고 있었던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유진은 담당자가 알려준 어머니의 옛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 한 노인이 유진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순미 씨 찾고 있소? 유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아세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이 근처에서 봤소. 예전에 살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유진은 망설임 없이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등을 둥글게 말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말이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 다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럼 왜 저를 찾아보려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속이 터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었다고요? 저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다면 왜 제 입양 기록을 다시 찾으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원망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것은 유진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유진은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어머니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유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마주한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과 어머니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어 놓았고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알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며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차츰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국밥집을 시작하게 된 사연, 그리고 혼자 버티며 살아온 시간을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강함 속에는 외로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저녁 먹을까요? 어머니는 한동안 가게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유진은 익숙한 국밥 냄새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두 그릇 주세요. 따뜻한 국밥이 나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이 참 깊네.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국밥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국밥을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루 종일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챙긴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 유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누군가가 해주는 국밥을 먹어야 해요. 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나는 평생 남들 먹이는 일만 했지. 유진은 그런 어머니에게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국밥집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뜨거운 국밥을 한 입 더 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그만두려고 했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힘에 부치더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받으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순간 놀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국밥집을. 유진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뉴욕에서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 가장 그리웠던 건 따뜻한 밥 한 끼였거든요. 엄마가 만든 국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국밥을 천천히 휘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나도 도와줄게.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미래가 조금씩 그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힌 국밥집 앞에 서서 유진은 천천히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주방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바닥을 닦고 냄비를 정리하고 오랜 시간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주방 한쪽에 서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어. 유진은 어머니의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다시 장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제 딸이 사장입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움직였습니다. 서툴지만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 국밥을 끓였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네. 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며 유진과 어머니는 나란히 주방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이제는 서로를 향해 도망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은 다시 문을 열었고 유진과 어머니는 함께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시작도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주방에서는 국물이 은근하게 끓어올랐습니다. 유진은 이제 국밥을 내놓는 속도가 한결 빨라졌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유진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원래 요리를 하셨나 봐요. 손맛이 좋네. 어머니는 손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던 애였어요. 손님은 놀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국밥을?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워서요. 그 말을 듣던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후회하지 않니?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남는 거. 내가 그동안 이룬 걸 다 내려놓고. 유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난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어머니는 그런 유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가게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서 수많은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유진, 언제 돌아올 거야? 지사가 너 없이 너무 힘들어. 내가 다시 와야 이사회에서 밀리지 않아. 메시지를 읽으며 유진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회사는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래? 유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해요.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거기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내 옆에만 있어도 괜찮겠어? 유진은 조용히 국을 저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떠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게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라면. 유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뉴욕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너 정말 안 돌아올 거야. 동료가 묻자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은 어머니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남을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두 사람은 국밥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바깥에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국밥집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진과 어머니의 일상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국밥을 만드는 일이 완전히 익숙해졌고 손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끓인 국밥도 참 맛있네. 손맛이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유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가게 안을 둘러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여전하네요. 순미 씨. 어머니는 그 남자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순미야. 남자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아닌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국밥집이야.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진은 낯선 적대감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손님이시면 식사 주문하시겠어요?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유진을 한번 훑어보더니 어머니를 향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인가 보네. 드디어 찾았다고 하더니 이렇게 같이 장사나 하면서 사는구나. 그 순간 유진은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일 없잖아. 그냥 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야 볼 일이 있지. 오랜만에 보니 반갑기도 하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순미야, 그때 나한테 빌린 돈 아직 못 갚았지? 유진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이 남자에게 돈을 빌렸고 이제 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 묻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입양 간 뒤에 널 찾으려고 돈을 빌린 적이 있어. 남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 돈 이자까지 합하면 꽤 될 거야. 이제 와서 받아낼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니 생각이 달라지네. 그는 유진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딸이 돌아왔으니 이제 갚을 수 있겠지. 유진은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죠? 유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유진아,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면 되죠?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생각보다 빠르네. 한 5천만 원이면 되려나? 유진은 비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갚았잖아.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남자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자 생각하면 아직 한참 남았지. 서류도 있어. 내가 법적으로 따질 거야. 유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하다가 이내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내 어머니가 직접 사인한 거야. 유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조작된 문서네요. 그녀는 서류를 남자의 눈앞에 흔들며 말했다. 날짜도 맞지 않고
어머니가 갚은 기록이 빠져 있어요. 이런 서류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겠네요. 남자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유진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업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오히려 공갈죄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자는 이를 악물며 서류를 빼앗아 갔습니다. 재수없게.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는 노려보다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유진과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빚,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유진을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멀어져 있던 모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은 이제 사람들에게 모녀 국밥으로 불리며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어머니를 찾아 함께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이미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유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의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늘이 내가 이 가게에 온 지 1년 되는 날이야.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날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감동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국물 냄비에서 국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맛이야. 유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냄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한 색의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건 된장이 들어간 국밥인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5살 때 유일하게 먹겠다고 고집했던 국밥이었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그 작은 기억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어머니는 딸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맛봐볼래? 어머니가 작은 그릇에 국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익숙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맛인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제일 좋아했던 맛이니까. 그날 가게에는 특별한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유진이의 된장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메뉴판에 올라간 국밥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사장님 따님 이름을 딴 메뉴군요. 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맛이래요. 유진은 자랑스럽게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닫을 무렵 유진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뉴욕에서 온 번호였습니다. 유진,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양어머니 카렌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카렌이 직접 전화해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렌, 아니, 엄마. 유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제 여기가 내 자리야. 한국에서 찾은 가족과 함께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난 처음부터 내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을 줄은 몰랐어.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찾은 거야. 여기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카렌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언제든 한국에 오면 연락해.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주방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나를 키워준 사람이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감사해야지.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제 두세 개가 다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걷던 모습,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얼굴. 모든 기억이 이제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몇 주 후 유진과 어머니는 가게를 크게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된 낡은 주방을 새롭게 바꾸고 좌석도 더 늘렸습니다. 인테리어는 옛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걸었습니다. 순미유진 국밥.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간판이 시장 입구에서 반짝였습니다. 오픈 당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부터 동네 주민들, 그리고 SNS를 통해 소문을 듣고 온 젊은이들까지. 유진과 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 노인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구부정한 등의 하얀 머리, 그리고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 유진은 처음 보는 손님이지만 어머니는 그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유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노인은 그녀를 지나쳐 바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미야. 짧은 한마디에 가게 안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유진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서 있는 노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노인은 천천히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유진입니다. 제 딸입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유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가 정말 유진이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닫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미혼모가 되어 집을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로가 알지 못했던 세월의 무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난 내가 원망스러웠다, 순미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는 걸 알아. 외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유진이가 돌아왔어요. 유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세대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외할아버지도 가끔 가게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유진은 가게 문을 열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결정한 게 있어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업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사업. 유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패키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엄마의 레시피를 세계에 알리는 거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지만 언젠가는 뉴욕에도 순미유진 국밥이 있을지 몰라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 유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우리는 정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해 겨울 첫 패키지 국밥이 출시되었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국밥이라는 문구와 함께 어머니와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국밥을 사갔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 유진의 계획대로 순미유진 국밥은 전국 체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에도 지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업일 카렌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유진의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을 잘 키워주셔서. 어머니는 카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카렌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한 딸을 낳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찾아 헤맸던 것은 단순히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은 찾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채워줄 모든 사람을, 두 어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은 뉴욕 지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밥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시작할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렌, 외할아버지, 그리고 많은 손님들까지. 네, 엄마. 이제 시작해요.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밥의 맛처럼 인생도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유진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더욱더 빛날 것이었습니다.